초음파를 이용한 초지향성 스피커 구현에 대해서 발표할 저는 이신열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지향성 스피커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를 이용한 초지향성 스피커에 대한 이론, 그 다음에 특허 현황, 그 다음에 제조사 소개, 그 다음에 초지향성 스피커의 적용 분야가 어디에 있는지, 그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서울대학교 음향과학 연구실에서 음향과학 박사를 2005년도에 학위를 받게 되었고요. 현재 오디오 기기분과 한국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음향산업지원센터에서 기술 고문을 하고 있고, 소니캐스트에서 연구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스피커, 그 다음에 이어폰, 그 다음에 민방위 시스템, 음향 대포, 그 다음에 TWS, 유무선 마이크 이런 것들 다양하게 제품들을 상용화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지향성이라는 말은 지향성을 굉장히 샤프하게 만들어서 어떤 특정한 지역이라든지 특정한 사람에게만 음을 전달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밑에 나와 있듯이 한 두 가지 정도의 소리를 모아줄 수 있는 기술들이 있는데요. 파라볼라 지분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스피커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파라볼라 반사판을 이용을 해가지고 소리를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모아주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는 박물관 등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됐다고 해서 박물관 스피커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굉장히 이 반사판이 되게 크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반사판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모아줄 수 있는 저주파수 한계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크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얘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 현장에 가보면 소리가 좀 이렇게 모여지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바닥으로부터 이렇게 반사된 부분 에너지에 의해서 실제로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어떤 지향성을 가지기보다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실망적인 그런 실망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널리 많이 활용되는 것들은 좀 어렵고요. 실제로 보면 박물관에서 좀 많이 사용됐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스피커를 갖다가 여러 개를 사용하는 스피커 어레이 방식이 있는데요. 각각의 스피커에 소위 말 딜레이를 주어서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소리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형태로 딜레이 양을 조절함으로써 지금은 현재 위로 보게끔 되어 있는데요. 아래로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피커 어레이 방식은 TV 스피커에 있는 스마트 이렇게 사운드바 시스템에 적용되어 있는 사례가 많고요. 이것 또한 각각의 하나하나의 스피커들이 내줄 수 있는 주파수 대역 이외에는 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주파수 재생이 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사이즈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 구현이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각각의 위상 조절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그것도 빔 스티어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이 각각을 다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다채널 앰프가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상승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초음파를 이용을 해서 초지향성 스피커를 만드는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인터넷 등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파라메트릭 라우드 스피커 어레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정도 전에 헬로몰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양반이 무슨 실험을 했냐 그러면요. 파이프 오르겐 음을 굉장히 강하게 두 음을 틀어주니까 그에 대해서 디퍼런스와 썸이 발생되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타 줄을 맞출 때 뭐 두 음을 동시에 넣어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두 음의 차이에 해당되는 음이 들리게 되죠. 그걸 갖다 우리가 비트라 그럽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비트 사운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거는 비트라는 것들은 전형적인 현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 개의 파이프 오르간 톤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크기로 다르게 얘기하면 소리를 작게 재생을 시켜줄 때는 이 디퍼런스 톤이 발생되지가 않았는데 굉장히 강하게 틀어줄 때 이 디퍼런스 톤하고 썸톤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비선형적인 현상인 거죠. 공기가 가지고 있는 비선형성을 처음으로 실험적으로 발견한 사람입니다. 비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주파수가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는 비트음이 발생되지만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지게 나면 비트음이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두 톤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서 공기의 비선형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썸하고 디퍼런스 톤은 이 두 주파수의 거리하고는 상관이 없이 강하게만 내주면 반드시 썸과 디퍼런스 톤이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헤론볼츠라는 분은 이걸 갖다가 컨비네이션 톤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학적으로 이게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공기의 비선형성을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150년이 지나서 이제 다른 어떤 학자들에 의해서 그게 아주 밝혀지게 되는 건데요. 이 공기의 비선형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형이었다면 F1이라는 음과 F2라는 음이 어떤 미디움을 갖다가 매체를 통과하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F1과 F2만 나와야 되겠죠. 하지만 넌리니어한 어떤 이렇게 매개체를 통과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합차 그리고 자기 자신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하모닉스 성분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 F1, F2가 들어가는데 이게 합과 차 그에 대한 또 배수에 대한 합과 차들이 나온다는 것들은 이 매질이 비선형일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들이 어떤 상황에서 생기느냐 그건 아니고요. F1, F2가 어떤 특정한 레벨 이상으로 소리가 날 때만 생깁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보면 120dB 이상, 130dB이 넘어가면 여기에 대한 이제 합과 차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라는 매질에다가 굉장히 고압의 음을 갖다가 입사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공기의 비선형성을 보여주는 그래프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야기 쉽게요. 지금 이게 내가 어떤 스피커를 통해서 어떤 사인파를 내주는데요. 얘를 갖다가 예를 들면 한 130dB 내줬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비선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냐고 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정압 상태겠죠. 예를 들면 우리 현재 1기압이다. 그러면 1023 헥토파스칼 정도 10에 5성 되는 파스칼 정도 되는 건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뭐 20파스칼이라든지 40파스칼 정도 되는 이렇게 만약에 그런 음을 형성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는 고압이 될 거고 이게 정압보다 더 낮은 압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정압보다 더 높은 이 고압 상태에서는 보면 음속이 더 빨라지게 됩니다. 뭐에 비해서? 정압에서 이렇게 더 낮은 압력에 비해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1초에 344보다 조금 더 빠르게 되겠죠. 얘는 그거보다 더 늦게 되고요. 그래서 보면 1초당 8cm 정도의 이게 웨이브 프론트가 이렇게 도달하는 시간차가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톱니파에 가까워지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알겠지만 이 톱니파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여기가 1kg였다 그러면 1kg만 나오는 게 아니고 1kg, 2kg, 3kg, 4kg가 적정한 에너지로서 이렇게 다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비선형적인 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스티픈 더 웨이폼이 좀 더 이렇게 스티프하게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초음파 스피커 아니더라도 이런 어떤 공기의 비선 형성을 갖다가 우리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트럼펫이나 트럼본을 굉장히 강하게 불 때도 비선 형성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사인파가 아까 이렇게 톱니파로 만들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세게 불 때는 굉장히 이제 하모닉스가 많아지게 들리게 되고 그게 특유의 어떤 관악기, 세게 불 때 관악기의 어떤 소리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야외 스피커에서 많이 쓰는 이렇게 압축 드라이버, 그 다음에 이거 혼 스피커, 이 같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제가 이 1m 전방에서 한 130dB를 내주는 아니면 100dB를 내주는 이런 혼 스피커를 가져내 봅시다. 이 100dB 내주면 1m 앞에가 110이니까 50cm는 116이 되고 20에는 120 얼마 되고 되겠죠. 그래가지고 쭉 들어가 보면요, 요 목에 이 부분에 가면 거의 150dB 가까이 되는 굉장히 고압 형성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펼쳐져 나올 때 아까 전에서 보았던 이렇게 톱지파 모양의 이렇게 웨이브 파형이 만들어지게 되고 원래 이제 원음을 재생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공연장에서 보면 예, 큰 이렇게 그걸 갖다가 라인어레이라 그러는데요. 굉장히 많은 스피커들을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어떤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때 각각의 좀 넓은 커버리지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 개의 스피커가 충분히 크게 내줄 때 지금 이런 비선형적인 현상 때문에 음질이 많이 왜곡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더 큰 출력을 만들어 줄 수 없는 그런 실제로 실용적인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를 출력을 제한시키고 많은 스피커들을 사용하는 형태를 하는 공연장이 이제 야외 공연장에서 많이 하게 되고 있고요. 요즘에는 제가 이쪽 관련된 신호 처리하시는 연구분들을 보니까 여기 목 부분에 여기다가 지금 이 큰 출력을 틀었을 때 얘가 공기의 비선형성에 의해서 음이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갖다가 유추 해석을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여기 이제 원음을 갖다가 다시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원음을 다시 이렇게 변형시켜서 내줘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어떤 비선형 왜곡이 안 생기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음향 선진국에서는 연구 중이고 조만간에 PASR 시스템도 좀 출력을 높이더라도 공기의 비선형성에 의한 왜곡이 줄어드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임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굉장히 고압이 만들어질 때도 비선형이 생기는구나 했지만 이거는 또 이 진동판이 굉장히 고속으로 움직일 때 이게 생기는 부분입니다. 어떤 거냐고 하면 굉장히 고변이 저주파수 스피커가 아주 높은 진동판의 속도를 발생시킨다. 여기 보면 굉장히 여기 엣지 부분이 이게 굉장히 크죠. 이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5cm 이상씩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고 저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큰 출력을 내주면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질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 진동판 주위에 있는 공기들이 또 비선형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속도 때문에 발생되는 비선형보다는 압력 때문에 발생되는 비선형성이 훨씬 더 일반적으로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실험을 통해서 아니면 생활 속에서 들을 때는 위에 더 많이 이게 비선형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